108페이지.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꽃입니다. 꽃.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에 점수 획득하기에 상당히 좋은 파트입니다. 상당히 좋은 파트. 그래서 시작론 파트는 보통 이제 우리가 5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시작론 파트는 보통 우리가 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요 전체를 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러죠. 요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지대론, 도시공간구조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자,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하면은 부동산 학개론을 빛내신 우리 15인의 위인들이 나와요. 부동산 학개론을 빛내신 15인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론 파트에서는 이 위인들 이름 안겨주는 게 그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위인들 이름을 안겨주셔야 돼요. 그럼 해마다 이 사람들이 한 반은 여러분들 시험장 뒤에 딱 서가 있습니다. 반은 해마다 한 해도 안 올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시장론 파트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뭡니까 하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 파트는 계산 문제는 제가 버리라 그러거든. 그런데 시장론 파트 계산 문제는 요거는 갖고 가셔야 돼. 시장론 파트. 특히 레일리 컨버스업 이런 것들은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요 3개 중에서 해마다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너무 쉬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 파트의 계산 문제는 하실만 합니다. 이건 하실만 해요. 계산기 갖고 왔습니까? 1월달부터 계산기 갖고 다니라 했는데. 안 되지, 핸드폰은. 핸드폰은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시험장 가면은. 계산기 하나 있으셔야 돼. 하나 사세요. 네.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예, 교과서 108페이지. 자, 여기서는 108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시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보이세요? 예,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 경쟁 시장 요거 체크할 거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나옵니다. 특성 및 기능 요거.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은 그 110페이지 보니까 그 박스에 구분되어 있죠. 예, 박스는 구분되어 있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론 파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장이 전부 다 무슨 시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이 전부 다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이건 눈에 보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보는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거.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같으면은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전시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시장. 주식시장, 달러시장, 가상화폐 시장 이런 시장도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 시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 달러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시장도 전부 다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시장입니다. 특히 우리
대표적인, 우리 불안정 경쟁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이라 봐야 돼요. 이런 것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기업 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업 학생들이 젊은 층에 전부 다 대기업 관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급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것은 독점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시장은 어떤 거 있어요? 뭐 담배 만드는 데도 독점이죠. 담배도 독점이고 전기, 한전 이것도 독점이야. 독점시장. 그 다음에 과점시장은 몇 개입니까? 과점이라는 것은 독점은 한 개, 과점은 한 서너 개. 그래서 대표적인 과점시장은 휴대폰.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휘발유 기름 파는 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점시장에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죠? 나는 기름을 팔 수 있는데 못 팔아. 은행도 과점이라 봐야 돼요. 은행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점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독점적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 싸우는 거죠. 독점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 그래서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시장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주식시장, 화폐시장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깡통시장, 부전시장 이런 것들이 전체를 그래서 말한다고 불안전 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불안전 경쟁시장. 그러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불안정 경쟁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특이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과점 독점이 중심인 이런 시장에는 나는 참여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참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수라 봐야 돼요. 소수. 그 다음에 상품은 전부 다 어떻다? 다르다 봐야 되죠. 같은 34평 아파트를 하더라도 부산 다르고 서울 다르고 다 달라.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전부 다 무슨 정보? 불안전한 정보. 불안전한 정보 중에서 제일 큰 정보가 어떤 거예요? 아주머니들 아침에 앉아갖고 아들 학교 보내고 학원 정보 이런 거 있죠. 학원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불안전한 정보죠. 주로 정보. 내가 보기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앉아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뭐 어느 학원이 좋니? 어느 선생이 좋니? 하는 거. 이런 정보. 그래서 우리가 기가 얇죠. 우리가 기가 얇아. 기가 얇은 이유는 뭐 때문에? 기가 얇은 건 뭐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속이 안 차서 그래. 속이 안 찼어. 속이 꼭 찬 사람들은 기가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두껍죠. 그래서 자기 속이 차지 않으면 기가 얇아. 솔깃하죠. 남은 얘기에 관심 많고 또 특히 뭐 유튜브 이런 거 있죠. 유튜브는 참 좋은 거죠. 좋긴 한데 내가 보기에 한 7대3 정도로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정보.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불안전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정보가 불안전한 정보가 판치는 세상이라 봐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주식 정보,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좋으니까 니만 알아라. 니만 알고 요거 사라 그러죠. 그럼 속을 어떻게 해야 돼? 니 빼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주위에 놔두는 이런 정보가 전부 다 무슨 정보? 불안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중에서도 꼭 뭐갑니까? 아리찬 생활을 많이 해야 되죠. 아리차다 보면 시간적으로 바쁘고 내가 계획된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남은 말이 잘 안 들어와. 근데 내가 뭐하기 때문에 허하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이렇게 가볍게 들린다 봐야 돼요. 그래서 속이 찬 사람은 남의 얘기 잘 안 듣죠. 듣는 하더라도 딱 들을 부분만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요거 하나. 자,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불안전한 정보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은, 요런 또 정보를 얻고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 봐야 됩니다. 유료 정보도 있을 끼고, 무료 정보도 있고, 이러한 정보 비용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요거 하나만.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이 망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9페이지 한번 봅니다. 109페이지. 밑에 불안전한 경쟁시장이죠. 밑에 양가로 2번. 불안전한 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이런 것들. 자,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박스 그것만 정리합시다. 그것만. 불안전한 경쟁시장. 1번에 보니까 소수의 수요자하고 공급자. 상품은 전부 다 이질이죠. 이질.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전부 다 무슨 정보? 불안전한 정보. 그래서 초과연을 획득하고자 새로운 정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봐야 되죠. 정보 비용.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얘는 학자들이 내놓은 시장입니다. 그냥 요거하고 비교하는 시장이라 봐야 돼요. 참여자는 이거 다 반대야. 다수. 상품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같은 우리가 34평 아파트를 하더라도 부산, 서울, 부산에서도 동네, 수영구, 해운대, 영도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의 지름은 어떻다? 자유스러워야 되고. 이때 완전 경쟁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입니다.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뭔지 하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전부 다 공개된 시장. 이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시장이 된다면 이거 필요 없죠. 정보 비용, 초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원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되죠. 우리가 개별성에 의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한 개의 물건이라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이 안 돼.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일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상이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은 다릅니다.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자고 일어나니까 멋이 팍 올라와 있어. 자고 일어나니까 멋이 팍 올라와 있어. 옛날에 서울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그랬죠. 옛날에 부동산 가격 한 10억대에서 한 20억까지 올라가기 한 10억 아파트짜리가 20억까지 올라갈 때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그랬어. 그때 서울 사람들은 취미가 자는 거죠, 자는 거. 그 사람 우리 지방은 열심히 일해갖고, 개미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몇 푼 번다면, 그 사람들은 좀 자고 나면 돈 올라와 있고, 자고 일하면 돈 올라와 있고, 이래요. 그런 걸 뭐라 그러고, 초과이윤. 그러면 정상이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그냥 정상적인 윤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금리. 시간이 막 이렇게 한 진짜 10년 흐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한 1, 2억 올라간 거야. 그런 것을 뭐라 그러고, 정상이윤이라고 그럽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윤이라는 것은 얘는 어느 시장이든 오케이입니다. 어느 시장이든 정상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 자체가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두 개만 기억할게요. 두 개만.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다.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다.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110페이지 그 위에 박스 보니까 그게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밑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정보 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제로란 말이죠. 정보 비용과 그 제로라는 것은 그건 초과이윤이란 말입니다.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다, 비용과 이윤이 같다는 말이죠. 정보 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로 보셔야 돼요.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로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두 개만 기억합니다. 두 개만. 다시 한 번 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이요.
여러분들 애들 키우는 사람들이나 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나 대학을 보내는 엄마들이나 그 다음에 직장에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어떤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다니까. 이런 정보 비용을 얻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밥을 산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이런 걸 통틀어서 뭘 한다고? 정보 비용이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대비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들었으면 특징 두 가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초과임과 뭐가 없다.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111페이지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입니다. 111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이거는 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지역적입니다. 국지적이라 봐야 돼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 대전 전부 다 시장이 다 틀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다? 국지적이고 지역적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유명한 3B입니다. 3B. 거래는 공개하는 거 싫어하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공개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 되려면은 공무원이 되려고 청문회를 받고자 하면은 이거 공개 다 해야 되죠. 상품은 표준화 안 되죠. 비표준화입니다. 상품은 표준화 안 되고 비표준화.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비조직성. 우리가 나이키라든가 하이마트처럼 연말에 전국적으로 20% 할인하세요. 연말에 수수료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10% 할인하세요. 이런 것들은 없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부 다 비조직성을 띠고 있다. 이래서 이걸 갖돌인 3B라고 합니다. 3B. 시험 문제에 참 자주 나옵니다.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이런 것들은 토지의 자연적 토기에서 개별성에서 나온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기간은 어떻습니까? 짧아요, 길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기간은 짧다, 길다? 길다죠. 매매기간은 장기. 신혼부부 하나 계약하러 들어오면은, 보고 나면은, 친정집에 엄마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댁집에 부모 와야 되고, 그죠? 또, 옆에 언니 동생이 있으면 언니 동생 또 와야 되고, 친구들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매매기간은 어떻다? 길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규제는 많습니까? 적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많습니까? 적어요? 많죠. 제한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공수와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어떤 조절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자금의 유용성. 이 자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그러죠. 시장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좀 좁힐 것이고, 시장에 너무 거래가 없으면 조금 넓힐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그러죠. 특성. 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그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는 어떻고 항상 가격은 왜곡이 되고 장기는 어떻다? 일치한다. 단기 가격 왜곡, 장기 일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우상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올랐다, 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단계는 어때? 단계는 항상 왜곡 현상을 보이고 장기로 갔을 때는 항상 어떻다? 일치한다 봐야 되죠. 그럼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이런 왜곡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얘는 단기 왜곡입니다. 장기는 안 돼. 항상 단기 왜곡, 장기 일치. 됐습니까? 네, 요거는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게요. 살. 자, 1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3절에 그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죠. 효율적 시장. 보이세요? 자, 그거 하나 별 치시고. 자, 그 다음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 요거 하나 별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자, 일단 효율적 시장 한번 볼게요.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14페이지에 쭉 보니까 효율적 시장 해놓고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니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효율적 시장의 의미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시, 새로운 정보가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거 하나 체크해놓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오른쪽에 그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박스. 박스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박스. 오른쪽에 박스 있죠? 예, 그거 하나.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 박스만 이해하면 나머지 문장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박스만 이해하시면 돼. 자, 7, 8 한번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거 수익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일종의 수익성이라고 봐야 돼요. 자, 아침에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이걸 갖다가 바로 즉시 이 정보를 갖다가 반영하는 사람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세상은 다 열려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고 세상은 다 열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그거는 게으름의 차이라 봐야 되죠. 게으름의 차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정보가 나와. 항상 새로운 정보가 뜨는데 이걸 갖다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그런 시장을 말한다고 이걸 갖다 우리는 효율적 시장 또는 수익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정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요 세 개 있다 봐야 돼요. 자, 요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정보, 보이지 않는 미래 정보를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흰 줄까지를 과거 정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줄까지를 과거 현재라 그러고 전체를 갖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정보를 갖다 활용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하면 얘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을 뭘 한다고? 기술적 분석이라 한다고. 과거 현재를 갖다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석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적 기본석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제일 약한 거죠. 과거 정보만을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일 약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 제일 강한 건 요거.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석 자체도 필요 없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있는,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 봐야 돼요. 이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뭘 한다고요? 강성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시장.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정보? 예? 과거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뭡니까? 현재 정보. 요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을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되죠. 지금 시장. 자,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 이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분석은 어떤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 자,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뭐 있어요? 과거 플러스 현재. 과거 플러스 현재. 그러니까 현재 정보죠. 자,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얘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얘는 초과연을 잡으셔야 돼요. 초과연을 잡아라.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연을 잡으셔야 돼요. 초과연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불안정 경쟁시장이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초과연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 미래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 자기 방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과거, 현재 정보가 있는데 자기 방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연을 획득하지는 못한다. 자기 방 밖에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 여기서는 초과연이 있다 없다? 초과연이 있다 없다? 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미래 정보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 밖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없다? 초과연이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연이 없는 시장. 우리 앞에서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앞에서 우리 하나 배웠는데, 초과연이 없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시장. 그렇기 때문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얘는 완전 경쟁시장과 부합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러고, 과거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러고, 약성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에다가 현재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러고, 중강성효율적 시장.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러고, 강성효율적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경쟁시장. 중강성효율적 시장을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 경쟁시장.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약성효율적 시장 파트에서는 뭐를 잡아야 됩니까 하면 초과이윤을 잡으셔야 됩니다. 초과이윤. 초과이윤을 잡으려면은 자기 방에 있는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 자기 방 밖에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자기 방 밖에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초과이윤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은 몇 개 있습니까? 초과이윤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은 몇 개? 두 개밖에 없죠. 약성효율적 시장과 중강성효율적 시장 두 개밖에 없어. 한 개는 이미 했어.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정보는 세 개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는 시장에서,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과이윤을 잡아야 된다니까. 초과이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과거하고 현재. 그래서 중강성효율적 시장에는,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뭐를 갖고 있다고? 과거,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과거, 현재를 잡고 있는데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과거 정보 갖고는 안 된다니까. 현재 정보도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 정보가 있어야 된다니까. 미래 정보. 자, 그럼 그 밑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죠. 얘는 분석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약성효율적 시장에 과거 정보 있죠. 지방에 과거 정보 있어. 그럼 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재나 미래 정보가 있으면 돼. 과거 정보 갖고는 안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정보 갖고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정보 갖고는 초과이윤을 획득 없어. 정보 고작 해봐야 3개라니까, 3개. 자기가 들고 있는 정보 갖고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뭐가 있는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과거. 얘가 있다니까. 그럼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 뭐가 있는데? 과거, 현재.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 있어야 돼? 미래 정보. 미래 정보.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있는데? 다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게 115페이지 교과서 한 봅니다. 자, 그게 115페이지의 박스 봅니다. 박스. 약성의 혈적 시향 봅니다. 약성. 갖고 있는 것은 과거 정보. 갖고 있는 것은 과거 정보. 분석은 기술적 분석. 거기 보니까 과거 정보 해놓고 X 해놨죠. 예. 그래서 과거 정보가 주는 초과이온 획득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재, 미래,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성 혈적 시향에서는 자기 방에 뭐 있는데?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초과이온을 획득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 현재 정보는 X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 정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강성혈적 시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전부 다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온은 획득할 수 없다. 됐나요? 그래서 약성혈적 시향에서는 뭐 잡아야 됩니까? 하면 초과이온 잡아야 됩니다. 초과이온.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초과이온 잡아야 되는데 결국 초과이온을 잡아야 되는 시향은 두 개밖에 없어. 어떤 시향? 약성하고 중강성 두 개밖에 없다니까. 강성혈적 시향은 안 된다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117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할당혈적 시향 나옵니다. 할당혈적 시향. 물론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정상 이유는 다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죠? 정상 이유는 생각하면 금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시향이든, 완전 경쟁 시향이든, 불안정 경쟁 시향이든, 약성혈적 시향이든, 중강성이든, 강성혈적 시향이든 간에 어떤 시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상 이유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할당혈적 시향 한번 볼게요. 자, 117페이지 할당혈적 시향.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보니까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할당혈적 시향에서는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시향입니다.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 초과이온이 존재할 수 없는 시향을 말한다. 그거 하나 체크할게요. 초과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시향. 초과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시향. 이 시향이 말하고 이 시향을 가동인 할당혈적 시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죠. 자, 효율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율성이 똑같이 뭐 되어 있다? 할당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분배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뭐 A, 이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B,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고, C, 이 사람은 뭐 달러에 투자했다 볼게요. 각각 투자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똑같이 할당되어 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 수익 나면 얘도 10%, 얘도 10%. 이런 시향을 말한다고. 이런 시향을 갖다가 우리는 할당혈적 시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없다?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 이 시향을 말한다고 할당혈적 시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 하나 들었는데 뭐 들었어요? 강성혈적 또 그렇죠.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완전 경쟁 시향은 이거는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향은 얘는 특징이 뭡니까 하면 얘는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이에요. 때문에 얘는 항상 할당혈적 시향이라면 요거는 옵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할당혈적 시향이 어떤 시향이에요?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 완전 경쟁 시향은 어떤 시향입니까? 특징. 초과이온이 없는 시향. 그럼 완전 경쟁 시향은 할당혈적 시향에 속한다 해도 상관이 없겠네. 맞죠? 할당혈적 시향은
다른 거 아무리 필요 없다니까. 무슨 난리를 치든 간에 뭐만 없다면, 초과인만 없다면 자기는 받아줄 수 있어. 얘가 뭐 정보병이 들어가든 뭐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안 따져. 단지 뭐만 없다면, 초과인만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입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항상 어떻게 입성할 수 있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죠, 요거. 불안전 경쟁 시장. 얘가 특징.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정보병. 그죠? 정보병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는 거야. 다 느끼는 거. 내가 애 때문에 저 아줌마 만나가 밥을 사야 되고, 저 선생 만나가 밥을 좀 사야 되고, 남자들 내가 골프를 잘 쳐야 되기 때문에 저 만나갖고 술을 한 잔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정권사에 다니니까 나는 저 만나가지고 밥을 한 그릇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정보비용이야, 정보비용. 그 다음에 유튜브, 정말 잘하는 유튜브 만나면은 유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정보비용이야, 정보비용. 그래서 저런 정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정보비용이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보비용을 넣었어. 넣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항상 두 가지야. 따든지 읽든지. 딱 두 가지야. 따든지. 따는 것을 뭐라 그러고? 초과이윤을 받았다 그러고. 읽거나 같이 되면 어떻습니까? 초과이윤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정보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결과. 정보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 정보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초과이윤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정보비용을 예를 들어서 700 넣었는데 초과이윤이 700 나거나 그 밑에야. 이런 경우는 초과이윤이 없어. 그런데 정보비용을 700 넣었는데 초과이윤이 1000이 돼버렸어. 300 버렸죠. 예. 자, 가치가 1000일 때는 초과이윤이 어떻다? 이거는 300 정도 버렸다 봐야 돼.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초과이윤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네. 맞나요? 자, 초과이윤이 없는 이쪽은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못 들어가. 초과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네. 두 가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든지,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 시장일지라도 뭐가 없든지 초과이윤이 없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요걸 갖다 우린 100이라 볼게요. 얘 구성이 100입니다. 100. 완전 경쟁 시장, 얘는 무조건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얘를 80이라 보고,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초과이윤이 있는 시장이 있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얘를 20이라 잡을게요. 20.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뭐가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이렇게 구성이 됐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한 개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80은 100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완전 경쟁 시장은 무조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맞죠? 맞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 100은 무조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건 안 되죠. 80은 100에 들어갈 수 있지만 100은 80에 들어올 수는 없어. 이것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할당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의 의미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80은 항상 100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100은 80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117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체크했고 양가로 2번에 1번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에 1번. 자,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1번에서 밑에 있는 6번, 7번 없나? 7번 있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1번에서 7번 그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1번에서 7번 그 지문만 잘 보시면 돼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불안전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비용이 일치하여 초과이익만 없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자, 2번과 3번은 같은 말입니다. 2번과 3번. 3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독점시장, 부동산 시장이 해놨죠. 독점시장, 부동산 해놓은 것도 이것도 결국 무슨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그래서 2번과 3번은 그건 같은 지문이야. 독점시장, 부동산 시장 해놔도 그 시장이 다 무슨 시장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밑에 줄에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돼 있나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한 겁니다.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정보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망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항상 불안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갖고 밥을 먹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자, 5번, 6번도 이것도 같은 거예요. 5번, 6번. 자, 5번, 6번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초과인이 있는 시장은 요 시장밖에 없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은 요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과인이나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이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초과인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죠, 이게. 초과인이 발생하는 여기야. 여기는 초과인 없어.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여기는 초과인이 없어. 초과인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자, 내가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불안전한 건 요도 있는데. 불안전한 건 요도 있잖아요. 초과인이 발생한 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과인이 발생하는 것은 이 선에 못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선에. 여기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초과인이 발생해. 다시 말해서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면 안 돼.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면 시장이 불안전하면 초과인이 발생하는 이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번, 6번 같은 겁니다. 그것도 줄 것이고. 5번, 6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왜 같은 말입니까? 하면 5번에 보면 그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이래 돼 있죠.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나 6번에 투기가 성립하는 거나 이 말이나 똑같아요. 투기가 성립한다는 말이나 초과인이 획득한다는 말이나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나 답 똑같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답은 똑같습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하나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결론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 그 다음에 과대평가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익성이 똑같이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대평가, 과소평가가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라 봐야 돼요. 자, 다시 칠판 봅니다.
자, 7개. 자, 완전 경쟁시장은 얘는 80, 얘는 100. 불완전 경쟁시장이지만 초과인이 없는 것은 20. 완전 경쟁시장 80은 할당 열적시장으로 비할 수 있다.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뭐다? 할당 열적시장이다. 맞나요? 자, 그런데 100은 80이라 하면 안 되지. 할당 열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정보병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친구들한테 밥 산다고 전화할 때 자기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불안해. 그럼 또 친구들한테 전화해갖고 같이 밥 먹자입니다. 외로움이죠. 외로움.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밥 산다면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야. 자가 뇌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로움과 고통은 틀리죠. 어디서 우리가 성숙합니까? 여기 성숙하죠. 여기 성숙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전화 와서 밥 먹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라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마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공짜밥 없다 했잖아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제발 공짜밥 없다. 공짜밥 얻어먹지 마라 그랬죠. 공짜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다? 뭔가 부탁한 게 있다니까. 그게 다 정보병이라고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와 같이 초과윤 발생하죠. 초과윤이 발생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그리고 이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은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런 것은 없다 봐야 됩니다. 없다 봐야 돼. 그래서 불안정 경영 시장도 뭐뭐 없다면 초과인만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초과인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1번에서 7번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3번에 정보의 현재 가치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보 현재 가치는 요거는 계산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나가면 요건 한 3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30초 이내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계산 문제, 계산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기. 휴대폰으로. 계산기 하나 사세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사무실 개설하면 그 계산기 그냥 쓰면 되잖아.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어디고 신세계에 가면은 그 무지 있대, 무지 보면 계산기 그거 하얀 거 있대. 그거 참 좋던데. 무지 그 일본 제품이죠. 일본 제품이 한데 뭐 괜찮더라고. 예. 혹시나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거 하나 사시면 돼요. 그거 하나. 그거는 뭐 계산기 뚜디니까 답이 나오던데 보니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또 이쁩니다. 계산기가 좀 이쁘게 생겼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래.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은 100% 들어서는 거 아닙니다. 1년 후에 아마 신도시가 들어설 거라는 말들이 돈다는 거지. 그래서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토지 가격이 8,800만 원. 1년 후에 들어서지 않으면 6,600만 원이에요. 확률로 각각 50%씩. 자, 이때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 요구 수익률 10%.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최소한의 수익률. 왜 요구 수익률을 10% 줍니까 하면은 요 정도 벌릴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지. 어디 던져놔도 10% 수익은 나온다는데 여기 투자해서 과연 그 이상 넣을지 안 넣을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는 요구 수익률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구 수익률 할인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물어보는 것은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습니다.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는 공식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얼마인데? 확실한 건 얼마예요?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확실한 건 얼마? 8,800만이죠. 맞나요? 근데 8,800만이라는 것은 이건 1년 후의 가격이야. 1년 후의 가격을 현재로 땡겨야 되죠. 땡겨올 때 이거 써야 돼. 할인율 10%.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땡겨옵니다. 11월 달에 하신 분은 아시겠죠? 이거. 지금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이기 때문에 그냥 1.1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0%면 1.2, 30%면 1.3. 할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미래에 있는 돈을 지금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돈을 지금 현재로 갖고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10% 같으면 1.1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불확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 불확실하다는 것은 이거죠. 8,800만일 확률가 몇 프로? 50%. 그 다음에 6,600만일 확률이 몇 프로? 50%란 말이야. 이게 불확실한 거죠. 이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눕니다. 1.1. 자, 그럼 이거는 8,800 1.1로 나누니까 이거는 8,000 빼기. 자, 이게 8,850%니까 4,400. 여기에 6,600에 반이니까 3,300. 이거 하게 되면 7,700이죠. 나누기 1.1 하니까 이거 7,000. 그러면 여기에 정보 가치는 1,000만 원이 나옵니다. 1,000만 원. 자, 요래 푸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정통으로 푸는 방식이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가져가자는 것은, 여기 보니까,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뺀다는 말이 있죠. 실현 가치가 얼마인데? 8,800. 미실현 가치가 얼마인데? 6,600. 됐나요? 그러다 곱하기, 뭐 하게 되면, 미실현 확률, 다시 말해서 곱하기 얼마? 0.5. 나누기 얼마? 1.1 하면. 요게 빠른 방식입니다. 빠른 방식.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것이 요게 정통적인 방법이고, 시험장 가면은 빠른 풀이 요걸로 푸셔야 되는데, 빠른 풀이로 푸는 방법은 굳이 공식 안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시면 돼요. 큰 숫자 얼마요? 8,800. 작은 숫자 얼마? 6,600. 빼면 얼마? 2,200. 그러다 곱하기 안대락률. 몇 프로? 50%. 50%. 곱하기 안대락률 50%. 나누기 얼마? 1.1 하시면 됩니다. 1.1. 자, 1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풀어보면 빠릅니다. 119페이지, 35회 때 한번 풀어볼게요. 35회 정보의 현재 가치 물어봤죠. 자, 큰 수에서 작은 수 빨리 빼봅니다. 계산기 갖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빨리 빼봅니다. 14억 3천에서 8억 8천 빼봅니다. 14억 3천에서 8억 8천 빨리 빼보세요. (14억 3천에서 8억 8천) 빼봅니다. 얼마 나와요? 얼마? 5억 5천 나와요? 맞아요? 자, 거기 보니까 안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개발된 가능성은 60%, 안 되라는 몇 프로? 40%, 곱하기 40%. 곱하기 계산기에 40%. 프로가 들어갈 때 넌 늘리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40%. 나누기 얼마? 1.1 하면 되죠. 1.1. 나누기 얼마? 1.1. 2억 나와요? 네? 5억 5천에다 곱하기 40%. 나누기 얼마? 1.1. 40% 이 프로가 들어갈 때는 계산기가 이미 넌이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넌 칠 필요 없습니다.
5억 5천 곱하기 40% 해놓고 바로 나누기 얼마? 1.1 하시면 돼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2년 후에. 2년 후에 이거는 계산기 있어야 된다. 계산기.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체크하겠지만은, 요런 계산 문제는 가져가셔야 돼요. 요런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곱하기 안대락률 나누기 10% 같으면 1.1, 20% 같으면 1.2 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게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한마당 받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좀 쉴게요. 조금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쉴게요.